자, 하시고 우리 그 다음에는 지연이 했죠? 용주 준비되나요? 용주 끝나면 도원이, 그죠? 그 다음에 해수 네팅 이렇게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용주 준비하시고, 네, 네, 화면 공유해 주세요.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반의 그 스윙과 AWT를 사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해서 네,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목소리 조금만 처음에 크게 할게요. 목소리 마이크요? 조금만 크게 할게요. 목소리.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 마이크 네. 볼륨 높였는데. 네, 잘 들려요. 네, 아까보다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 그 아이디어는 유튜브에서 자바로 뭐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게임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핑퐁 게임이 있길래 요거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핑퐁 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구상한 이 화면인데요. 여기서 주석 작성 있지. 일단은 만들어야 될 게 크게는 두 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개는 여기 있는 전체 프레임, 그리고 다른 한 개는 이 안에 있는 패널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패널 안에 뭐 여기 이 숫자값 넣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바, 그리고 공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이게 다 지워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먼저 프레임을 짜 놓은 다음에 그 안에 패널을 넣고, 그리고 그 패널에 기능하는 뭐 키 리스너, 일단은 네, 주로 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키 리스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패널이 계속 그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타이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그 필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바에 맞는 위치에 따라서 뭐 각도랑 속도를 좀 조절해 주는 것도, 그런 기능도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벽이나 이런 데 맞으면은 튕겨나가는 처리를 해줘야 돼서 콜리전이라고 튕김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른 조분들이 그 앞에서 잘 만들어주셔서 사실 저는 뭐 게임 시작 이런 거 버튼을 못 넣고 그냥 게임 기능만 바로 넣어서 보여드리는데, 네, 요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은 공이 튕겨 나가는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뭐 기능들, 뭐 페이지 전환 이런 게 없어서 코드들을 좀 리뷰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코드를 짜게 됐는지, 그래서 그 코드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프레임 가지고 와서 뭐 타이틀은 여기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맨 아래 이렇게 타이틀 넣으면은 그렇게 타이틀이 여기 어디냐 이 화면 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뭐 프레임 보이도록 설정하고 프레임 크기는 800에 430으로 잡았고 그리고 아래에 패널 설정이 있는데 왜 이거를 430으로 했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자체에서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작업 표시줄까지 크기로 잡기 때문에 여기서 그 프레임 크기랑 패널 크기를 같이 하면은 패널이 사실상 400으로 잡으면 여기 아래까지 조금 더 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나오는 프레임이 패널을 전부 다 이렇게 수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저 작업 표시줄의 높이까지 잡아서 43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에 넣을 레이아웃은 뭐 보더 레이아웃 다른 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더 레이아웃으로 넣고 그래서 패널을 만든 다음에 프레임에다가 패널을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키보드 위아래로 움직이면 반응하도록 키 리스너랑 그리고 프레임마다 움직이도록 타이머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사실 그렇게 궁금하실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넣게 돼서 그래서 여기 처음에 DIR은 그 공이 가는 방향 그래서 총 4개를 넣어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가도록 설정을 했고 그리고 공의 여기는 최초 위치겠죠? 최초 위치를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 지정해줬고 그리고 공의 기본 빠르기는 그냥 그 X값, Y값 모두 다 동일하게 5씩 움직이도록 그래서 만약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스피드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그냥 다 동일하게 45도씩 그러니까 뭐 XO, YO 아니면 뭐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45도로 튕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 너비와 높이, 바의 너비와 높이 지정했고 그리고 바를 그리고 넣어줘야겠죠. 패널 안다가 그래서 이거는 왼쪽 바, 오른쪽 바 해서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왼쪽 상단 기준으로 x, y 값이 0이고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y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위치를 처음에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의 y 포지션 값을 따로 그 변수로 빼냈고 그리고 뭐 패널 초기 설정 해주고 그리고 스코어도 이렇게 처음에는 0대 0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패널 설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비와 높이를 800에 400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검정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만들어지는 아까 저희가 이것들 그 바랑 공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객체들의 색깔 그리고 안에다가 넣어지도록 그러니까는 패널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정한 그 레프트 포스 여기서 레프트 포스에 여기 보면 이게 x 값이고 이게 y 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점 x는 여기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한 개 한 개 다 넣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왼쪽 발을 위치시킨 거고 이거는 오른쪽 발을 위치시킨 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스코어 창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초기에 이 폰트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폰트 글씨체고 그리고 볼드 처리해서 좀 두껍게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50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레프트 라이트를 패널 안에 넣도록 그리고 이걸 패널에 넣는 그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공의 위치를 넣는 건데 최초에 저희가 그 포지션 설정을 한 게 어딨지? 이거잖아요. 이게 가운데 오도록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그냥 넣어서 이거를 그러면은 처음에
애초에 이 값을 복사해서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보기가 불편하니까 따로 이렇게 변수로 선언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키 리스너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내용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스너 설정을 한 다음에 키가 프레스, 그러니까는 눌리게 되면은 그때 이벤트 발생시켜서 눌리는 키가 업 키가 된다. 그러면 저희 그 콘솔 창에다가 프레스 업 키가 출력되도록 하고, 그리고 바에 레프트 와이 타겟, 이건 처음에는 뭐 이게 왼쪽 바를 설정을 한 거죠. 이 아래는 오른쪽 바를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 바가 올라가지도록, 그리고 오른쪽 바가 뭐 똑같이 뭐 동일하게 올라가지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서 리스너 설정을 한 거는 제가 그 키를 위아래 키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두 키 다 동일하게 위아래 키가 먹히도록,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 키를 여기 그 넘버 패드 8번이랑 5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새로 이렇게 그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뭐 보시기 그나마 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합쳐서 만든 거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콘솔 창도 같이 봐주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다운 키, 위로 올라가면 업 키, 그리고 여기 있는 바들도 같이 값이 변하게 되죠.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 설정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타이머 설정을 안 하면 그냥 화면이 멈춰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프레임이 움직이도록 동작을 해주는 건데, 간단하게 그냥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15 값은 뭐냐면 미리세크로 그 프레임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5ms죠. 0.015초인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초에 한 프레임씩 움직이게 한다. 여기서 바꿀 게 아니죠. 잠깐만, 이클립스에서 바꿔야 되는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1000ms로 바꾸면 1초마다 한 프레임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설정을 잘 해주시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에 60ms로 하면은 제가 지금 키를 계속 위로 누르고 있고 아래로 누르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눌렀다가 떼도 이게 지금 프레임 움직이는 것 때문에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한 15 정도로 하는 게 적당히 빠르고 좋더라고요. 이때 뭐 반응도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액션 리스너로 만약에 바에, 이거 레프트 라이트는 그냥 무시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의 Y 포지션이 Y 타겟과 변경이 좀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바의 포지션을 Y 타겟과 같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키를 위로 올렸으면은 바의 포지션이 -5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타겟 값이랑 그리고 이 실질적인 바의 포지션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동기화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 설정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거죠. 이거는 그 공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그래프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거는 X랑 Y가 둘 다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왼쪽 위로 가는 거면은 X가 마이너스가, 왜냐면 여기가 0,0 X, Y가 0,0으로 시작을 하니까, 네, 맞구나. 여기는 X,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X가 빠지고 Y도 같이 빠지는 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는 이렇게 내려갈수록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돌 체크를 넣게 됐고,
그리고 이게 화면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줘야 돼서 리페인트를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넣으면은 그게 그냥 그 화면 그 자리 그대로 잔상처럼 남게 되겠죠. 계속 그것들이. 그런 다음에 타이머를 시작을 해주면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명드릴 게 두 가지 남았네요. 그럼 일단 먼저 쉬운 충돌 설정 먼저 보여드릴게요. 충돌 설정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공이 움직이는 거니까 공이 맞는 경우가 여기 벽에 맞을 때 아니면 여기 있는 바에 맞을 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벽에 맞을 때 이게 공의 방향 따라서 처음에 공의 방향이 0일 때, 그러니까는 공이 오른쪽 위로 가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천장에 맞았을 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다가 벽에 맞았을 때, 그리고 바에 맞았을 때 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천장에 맞았을 때는 y 값이 0이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만약에 0보다 작아질 때 이 경우는 공의 방향을 오른쪽 아래로 튕기도록 그 디렉션을 바꿔주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벽에 맞았을 경우 만약 여기가 최대값이 800이니까 볼의 X 포지션이 800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왼쪽 위로 튕기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렉션을 2로, 그래서 왼쪽 위로 가도록 설정해줬고, 그리고 이때 그 점수도 1점 오르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바의 포지션, 이거는 잠깐만, 이게 바 위드가 아니라 볼 위드예요. 제가 이게 잘못 적었네요. 왜냐면 공이 여기 왼쪽 위 기준으로 0,0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들도 똑같이 공도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공의 좌표는 이렇게 네모쳐가지고 여기가 그 공의 좌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공의 너비를 빼주지 않으면은 공이 이 화면을 넘어가서 딱 이렇게 되는 순간 공이 이제 충돌 처리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벽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너비만큼 빼줘서 공이 여기에 왔을 때, 그러니까 벽에서 공 너비만큼 빼줬을 때에 이제 충돌이 되도록 설정을 해준 겁니다. 네. 아이고, 이걸 그냥 꺼버렸네요. 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의 각도와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이때는 자, 처음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면, 여기 이렇게 바가 있을 때 공이 가운데에 맞았을 때는,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는 조금 나가는 각을 덜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맞았을 때는 좀 나가는 각을 좀 더 주자라고, 좀 이렇게 그래야 좀 게임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고, 이렇게 하려면은 처음에 이 그 센터 값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표 자체가 여기로 잡혀 있어가지고 일단 센터가 안 잡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공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센터 값을 잡아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그 절대 값입니다. 바의 센터 값이랑 볼의 센터 값을 뺐을 때 일단은 이 그 바 높이 자체가 80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나눠가지고 여기 둘을 빼면은 여기로 왔을 때는 한 0이 되겠고, 여기 그 끝에 왔으면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가장 끝에 맞으면 최대가 한 40이 되겠죠. 그래서 그 처음에 그렇게 옵셋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가장자리에 맞았다 아니면 중앙 쪽에 맞았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0 가장자리에 맞았다 그러면은 가는 값을 조금 더 많이 줘라 라고 해서 그냥 옵셋 그 레이트를 그냥 한 1.5 정도로 주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그 바 헤이트가
40이잖아. 이렇게 좀 바이트를 나눠주지 않으면은 이 옵션 레이트가 너무 커지니까는 그냥 예, 바헤이트로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0부터 한 최대 잘 나오면 한 1.5까지만 나오도록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공의 Y 스피드에다가 이 옵션 레이트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외 처리로 만약에 그 옵션 레이트가 0이 된다 그러면 여기 공이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 일자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일자로 나가게 하지는 말고 그냥 조금 좀 틀어지게 나가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주게 됐고, 그리고 옵션 레이트가 1.5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가장자리에 맞았을 때 공이 그냥 이렇게 그 화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공을 어떻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레이트를 최대는 그냥 1.5로 제한을 해두자 이렇게 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Y축 속도도 너무 느리지 않도록 Y축은 그래서 최소로 그냥 1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Y축이 느리게 가도 한 1 정도로만 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는 네, 여기까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거 좀 가운데 맞았을 때, 그리고 네, 가운데 좀 맞으면은 아이고 네, 방금은 끝쪽에 맞아가지고 여기 좀 빨리 튀고 안 맞네요. 이게 게임이 은근 어렵네. 네, 좀 이렇게 느리게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바가 사실 이 그 게임 창 안에 있는 게 좋은데 이거를 제가 구현을 전에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돼 있네요. 잠깐만, 이거는 지금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if 아래로 가는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바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네, 이렇게 그 만들면은 그 화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봐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는 사실 좀 부끄럽네요. 앞에 다른 조들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무조건 팀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너무 코드에 치우쳐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어떤 거를 뭐 지금 GUI에 해당한 거 해보자는 게 취지인데, 그죠? 게임에 해당하는 걸로 풀어봤고,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조금 생각이 많아져요. 아무튼 그래서, 원하는 대로 뒤에 프로젝트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또 하는 걸로 할게요. 하시고,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용주 씨가? 다른 친구랑 같이 했었나? 네, 저 그 지연이랑 병훈이랑 같이 맞네요. 그 야구팀. 네, 그러네요. 이번에는 다 쪼개졌네요, 그죠? 네. 건우 씨는 나가고, 뭐지? 그런 거. 그렇군요. 좋고. 자, 질문하세요. 질문. 질문, 뭐, 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 뭐 말로 하시든 하시는데 시간 지금 35분 58초 59초 지나가는데 30초 동안 얘기 없으면 넘어가는 걸 얘기가 있네요. 네, 지연이가 네, 게임 쪽 만드실 예정인가요? 나중에 게임 만드는 경우의 수나 예외 처리 같은 게 버겁지 않았나요?가 질문이네요. 일단은 이 지금 만든 프로그램 자체는 그 예외 처리할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경우의 수들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일단 이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사실 그렇게 썩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예외 처리라고 할 거 해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공의 뭐 최소 속도,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 컨트롤 하는 거 그 정도여서 예측 가능한 거여서 이거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처음에 나중에 게임 쪽 만드실 예정은 사실 아니에요. 예, 게임 쪽을 만들 거는 아니고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냥 만들게 된 건데, 여기서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류의 것들을 한번 심심하실 때 그 짬 내셔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 온라인 게임들 중에서 2D 게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바람의 나라, 뭐 아니면 메이플 스토리, 이걸 보면은 제가 이걸로 뭐 이거 한번 만들었다고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요건 요렇게 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겪어보셔서 재밌으면 더 하시는 거고 아니면 마시는 건데, 일단 저의 경우에는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프론트엔드 쪽을 해보는 게 저는 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다른 질문 하시고요. 없으신가요? 없으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다음에는 뭐 업데이트 할 거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혹시? 여기서 사실 제가 더 해보고 싶었던 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IP 통신으로 네. 다른 온라인, 친구들도? 그러니까 IP 접속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일단 좀 유튜브에 그 동영상들을 좀 보고 따라를 해봤는데, 네, 이게 제가 뭐 포트 설정을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서버를 킨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랑 이 접속이 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자꾸 제 컴퓨터에서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의 해결책을 찾지를 못한 채로, 예,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네. 못 해본 채로. 그동안에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채팅방에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지? 세팅에 해당하는 거가 공감이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프레임 설명에 해당하는 거 2페이지에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요.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줄까요? 네, 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여기 들어간 기능들, 어떤 기능들 들어갔나 이렇게 그냥 조금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잠깐만요. 큰 틀은 프레임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 패널이 여기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 기능들이죠. 키 리스너나 타이머 그리고 스피드 충돌 체크하는 거는 얘네들이 묶여서 패널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 패널도 프레임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 메인에서는 프레임을 출력을 해주는 것. 네, 이렇게 보시기 쉬우라고 일단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뭐가 궁금한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상세히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그림 그려주신 게 뭔가 어떤 게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그런 체계도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 사실 그런 체계도까지는 아니고 요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여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다른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네. 자, 다음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다음은 용주했으니까 연범이는 좀 먹고 도원인의 조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쉬었다가 갈게요. 3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시에 도원인의 조 발표하도록 하죠.